10월 1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로존이 대체로 한산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유로존 위기 해결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시장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다우지수는 0.95%, 나스닥 지수는 0.43%, S&P 500 지수는 0.6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기업 부문에서의 수요 부진과 인수합병 무상 등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영국 0.58%, 독일 0.4%, 프랑스 0.5% 하락했습니다. S&P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B 플러스에서 트리플 B 마이너스로 2단계 하향 조정했고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은 투기 등급 추락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화산 3부는 오늘 오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및 관리인 선임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밤 뉴욕 증시는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준의 회의 지목 내용에서는 미국 경제가 완만한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날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고 또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2단계 강등시키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슈가 많은데요.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의 금리 결정, 어제는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로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한 달 만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동안 강세를 이어오던 코스닥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전문가들의 의견 꼼꼼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신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예커님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먼저 어제 코스피 지수는 미국에서 QE3 정책이 나오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종가가 1948포인트, 삼성전자도 3% 이상 밀렸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무엇보다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물 부담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매물 부담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주가가 이제 저점에서 한번 업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매물대를 보여줬죠. 매물대에 이제 이 물량대는 쉽게 뜰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확히 일단 맞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뭐 이미 주가는 일은 다 벌어졌고요. 과연 이제 이 주식 2,000포인트에서 샀던 주식, 2,000포인트에서 주식을 온 동네 뻐꾸기들이 다 사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2,000포인트대 이 주식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이제 가장 이게 이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늘 빠질 타임에 거의 다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일단 상승폭의 38%인 저항에서 일단 제가 볼 때 1930p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960포인트 이하에 사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때 주식을 다 먹을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에서 사는 주식들은 팔기가 쉽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 국면에서 지금 굉장히 갭을 떨어지게 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주가는 반등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항시 아다시피 볼륨저 밴드 하단선이죠. 볼륨저 밴드 하단선에는 분명히 주가가 저는 다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공포에 쌓여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볼륨저 밴드 하단선이 거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차 알다시피 볼륨저 하단선에 첫날 이탈은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20일 이평의 캔들 차트가 지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지가 되는데 어제도 이제 거기에서 지지가 되는 그런 모양이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과거를 탓한 줄 맙니까? 그래서 아우 방송이나 검은 토마토가 멱살 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00포인트에 있던 주식을 지금은 종목 교체 타임을 가셔야 될까 않을까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시뮬레이션 매매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시뮬레이션 매매가 어제 매도 포인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손절매 매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매매 지금 강좌가 오늘 10시에 또 있습니다. 10시에 수익을 말하다를 꼭 시청해 주시고요. 거기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금 예측하기는 지금은 푸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떨어질 때 개입이라서 내가 볼 때는 반등을 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볼륨저 밴드로 봐서는 주가는 일단 볼륨저 밴드 하방 이틀에서 개입으로 시작할 때는 꼭 장중에 자동입니다. 이거는 장중에 볼륨저 밴드 상단 하단의 안쪽까지는 한 번은 닿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점 오늘 짧게 장중 매매가 또 가능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목균형표가 이제 요즘 히트죠.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선행스팬 2에 움직일 때부터 주가는 그때부터 바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데 선행스팬 2 움직이고 그날부터 이제죠.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 이제 목요일 날 고점, 금요일 날이나 월요일이 대변곡일 것이다 하고 했는데 일단 변곡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52일로 딱 보면요. 지금 52일에서 전체적으로 구도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거의 오늘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 전후가 거의 주가가 단기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더 상세하게 수익을 말하다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브레이크는 다를 걸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미 물린 거 주식들은 담대히 청송촌는 말 안 듣고 샀는 주식을 왜 하겠습니까? 사실 주가가 떨어지면서 계속 그 손절매 라인 그러니까 손절매를 숙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 주식 매물 비중이 2,000포인트에서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 이런 포지션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다수 분들이 이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매물을 줄일 수 있느냐? 절대 못 줄입니다. 돈 없어지는데 기다리면 되지 이런 생각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2,000포인트에서는 물량을 줄이고 내려가면 물량을 많이 쌓는 이런 피라미드로 해야 되는데 역피라미드의 구조를 우리 이제 센시청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번에 좀 우리 센 방송 대박 타임을 봐야 된다. 청송촌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맹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면서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은 다 돼가는 그런 국면이다. 그렇지만 주가 추세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기술적인 반등이 있더라도 그 반등 자체가 주가가 그저 추세가 또 뜨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냉정하게 주식을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265에서 주가에 한번 충격이 크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보통 그 하방에 매물이 없죠. 보통 그런데 265에서 보통 10 정도 떨어지면 주가가 지지를 받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255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한 15포인트 정도에서 18포인트 정도 빠지면 단기적으로 지지가 분명히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포인트 빠지면 단기적인 지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길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최저 빠지면 254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54 빠지면 주가는 하는 다시 254에서 259까지 상승하는 그런 갭을 떨어질 때 갭을 매하기 때문에 상승할 때도 하락할 때도 이 갭을 메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센시팅 여러분께서는 너무 뇌동매매를 하지 마시고 남들이 팔 때 주식을 사고 남들이 살 때 주식을 사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자체가 참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는요. 답 보이는 프로그램에 쓸데없는 그런 이론들이 요즘 맞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위험을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제 이제 4대 증시가 다르다. 특히 제가 이제 반도체 지수를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죠. 왜 반도체 지수가 우리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지수가 제가 볼 때는 거의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큰 폭의 상승과 그 다음에 상승의 68% 반응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언저리에서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지지단 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상해 증시가 우리 한테 굉장히 호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 이제 중국의 선 분쟁에서 일본이 이제 손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본의 이제 이 경제의 그 어려움을 실제로 중국도 이제 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중국 증시가 많이 열려서 중국 증시가 상승한다면은 오늘 우리나라 주가가 빠지더라도 캔들차트가 양봉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겁낼 필요 없다. 그리고 최근에 어제 보시면 코덱스 인버스를 샀습니다. 인버스를 샀지만 이거 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더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볼 거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외국인은 한 종목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는 추가적으로 못 사기 때문에 뭐 포스코라든지 한국전력 한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가지고 선물을 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너무 외국인 동향에 민감하실 필요 없다. 그렇지만 지금 어제 보실 거는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1조 3천억 매도를 일단 하방 쪽으로 걸었습니다. 하방 쪽으로 걸었는데 이 하방 쪽으로 걸었을 때 외국인들이 크게 돈을 먹었냐?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외국인들이 계속 바로 사넣는다면 오늘 날이 외국인이 선물을 사넣는 그날이 가장 저점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 오늘의 매수 동향이 어느 것보다 중요한 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어제 뚝 떨어졌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선행 스팬 1에서 지지를 받고 오늘 주가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면은 기준선에서 지지받을 겁니다. 기준선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여러분 기준적으로 현금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 30%를 지르는 그런 타임은 아직까지 아닙니다. 왜?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넉넉한 마음으로 교양이 떨어지는 청송촌놈 어떻게 아침에 브리핑 대박타임의 브리핑을 생각하면서 하루 정도 또 더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교양을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요. 빠지는데 오늘 폭락합니다. 이래는 아니거든요. 제가 쉬어라 하면 오늘 청송촌님이 쉬어라 교양 청송촌님이 쉬어라 하면은 조금 장 자체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청송촌님인데요. 호를 제가 이제 교양 청송촌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교양스러운 우리 제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넉넉한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특히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 동향을 보면서 다른 거 절대 볼 필요 없고 삼성전자도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요즘 삼성전자 갖고 안 하고 포스코, 한국전력 이런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다. 오늘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보면서 하루 넉넉한 마음을 보여야 된다. 그 대신 외국인의 선물은 만약 매수한다면 오늘 장은 캔들차트가 양봉이 날 것이고 오늘 볼륨저 밴드 하단 이틀에서 시작하면 장중에 볼륨저 밴드 하단 안쪽까지는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타에 자신 있는 분은 매매하시고요. 단타에 자신 없는 분은 하루 넉넉하게 가을을 만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자 오늘은 외국인의 선물 동향이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하시니까요. 이벤트 데이만큼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추천받은 종목이었죠. 코리아나 장중에 무려 1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 종목 계속 홀딩해도 괜찮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장이 상당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2,000원대의 그 저항 라인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은 아직까지는 못 넘은 상태고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일 미국 시장이 약세를 탔기 때문에 오늘 출발이 강하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뭐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고 또 장 자체가 나쁘게 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하락의 초입 구간인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이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코리아나도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을 더 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0원대를 못 넘는 모습이 자꾸만 보인다라면 일단 위에서 팔고 또 다시 내려왔을 때 1,800원권 언저리 전후에서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누적 수익을 올려가면서 종목이 돌파를 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오늘 2,000원 돌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M게임도 AS를 바로 받아볼 텐데요. 9월 20일 추천받았던 종목이죠. 목표가가 6,000원이었는데 현재가가 7,110원입니다. 목표가를 훨씬 웃돌고 있는데요. 예, 일단 M게임 같은 경우에도 네. 어제 전일 한 번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장중 분 차트를 보셔도 진행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주가를 수시로 끌어올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자체는 비록 밀려나면서 상승 마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장중에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라는 것은 결국 수급 주체, 즉 세력들이나 이런 수급 주체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장 흐름에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조정 시에 적극적인 매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목표가에 달성했고 수익 실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경우에는 매수세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온다라면 저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할 듯 싶고요. 저가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지금은 최소한 6자는 보셔야 됩니다. 6,000원대 중반이나 이 정도까지는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하셔야 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가격대가 유도리가 있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을 가주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한 종목 더 상담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추천받은 후너스라는 종목인데요. 추천받은 이후 시원스러운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AS 부탁드릴게요. 예, 후너스도 지금 매수가는 8,200원 기준을 잡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9월 24일 날 한 8,760원까지 돌파가 좀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좀 해주는 듯 했습니다만은 박스권 상단을 넘지 못하고 결국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때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더 다운그레이드가 돼서 저점이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제시했던 기준가 7,200원권 손절 라인은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손절 기준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손절이 잡혀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선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잠깐 나올 때 손절매를 하고 나오시는 겁니다.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는 필연적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대응을 가실 때는 그렇게 좀 손해가 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버리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도저히 손절매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아래로 내려가서 바닥이 잡힐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추가 타이밍을 잡고 위쪽으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종목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니만큼 아무래도 전자의 경우를 좀 더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래도 대응을 못 하시겠다라면은 바닥이 잡힐 때 한 번 더 공략을 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른 종목들을 여러 가지 좋은 걸 많이 소개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로 그냥 만회를 노리시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후너스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업종 들고 오셨습니까? 예, 역시 지금 시장이 약세를 좀 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최근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역시 그나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도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 관련주 쪽의 구도가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은 다들 상승세를 타고 있고 중형 종목들, 대형 종목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은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중형 종목 중에 스마트폰 관련주가 멜파스가 있는데요. 이 멜파스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공략을 할 때가 2만 원대 이하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2만 4천 원대에 진입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서야 실적이 최상 분기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매수를 유도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미 바닥에서부터 25%에서 30% 이상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투자자가 그 글을 보고 따라 들어가게 되면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조정을 줘서 많이 내려오니까 힘들어서 손절매를 하면 또 그때는 조정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저점 찍고 돌아서 버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스마트폰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매기가 몰리는 쪽이나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매기를 모르셔야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실적 개선되는 바닥권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조정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며칠 동안이라도 오른 종목들 아니면 한 달 이상 오른 종목들은 그 시장 조정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제일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바닥권 주식을 사면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안정성이 있고 손해를 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인식을 하되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지금까지 오른 종목보다는 좀 안 오른 종목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대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뭐 스마트폰 관련주 그동안 정말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좀 시세가 안 나온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이리버인데요. 사실 아이리버 하시면은 이제 그 MP3 플레이어로만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전신이 레인콤이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아이리버가 사실 스마트폰에 치여서 제대로 된 제품을 못 내다 보니까 경쟁사인 코원 같은 회사들은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리버도 작년에 300억 넘는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태인데 이제 그 매출처를 다변화시키면서 뭐 스마트폰 주변 기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계속 생산을 하면서 흑자전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그렇게 해서 반영이 크게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괜찮은 포인트가 많이 나옵니다. 8월 21일 날 고점 찍고 그때부터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2,115원 정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전 고점인 2,5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전 저점인 1,800원 정도가 깨지면은 과감하게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리버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은 오늘 북미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승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예, 금요일은 국내 시장에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금일 같은 경우 금리는 0.25포인트 정도는 인하가 될 가능성이 큰 쪽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가단체에서 한 3천억 정도의 매도 우위가 예상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일단 베이시스가 1.4포인트 이하부터는 추가적인 매수 잔고가 설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쌓여있던 한 6천억 중에서 3천억 정도 규모가 출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외국인이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량의 프로그램 매도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수급 주체가 불안한 상태에서
3천억 규모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 지수의 반등은 크게 쉽지 않을 전망으로 보고 있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20포인트 수준에서 지지선을 설정을 하고, 그 1920포인트 선에서 당분간은 좀 바닥 다지기 작업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역시 중소형주 위주로 역시 주식을 편입을 하시는 것이 좋아 네.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게임 업체인 게임빌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게임빌은 NHN이나 텐센트 같은 대형 포털 업체를 중심으로 협업을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해외 시장 진출이 좀 더 본격화될 전망이고, 또 안정적인 흥행 게임을 대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고, 해외 쪽으로 퍼블리싱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SNG 기반을 한 장르로 라인업을 다변화하면서 수익원 창출도 하반기에는 좀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점 부분에서 다소 소폭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 저점 매수에 대응을 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제닉이라는 종목입니다. 제닉은 중국의 최근에 가장 큰 이슈였던 중국 홈쇼핑 방송으로의 진출이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 또 하유미팩이라는 그 하유미팩이라는 화장품 팩이 국내에 이어서 중국에서도 성공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 내수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지만은 제품가의 인상 그리고 중국에서의 성공 기대감으로 주가는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게임빌과 제닉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승훈 과장과 함께 신한금융투자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오늘장 전략 짜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시장 계속 부정적으로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오셨는데 어제 국내 시장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또 옵션 만기라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추가 하락이 이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혼조세가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이제 겨우 이제 시작하는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추가 하락보다는 1950선 전후에 혼조세 이후에 다시 추세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이너스로 출발을 해도 1950선 전후까지는 아마도 일단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결국은 오늘하고 내일이죠. 이틀,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에는 결국 1950선 전후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다음 주 이후에 또 한번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 반등을 한다 그래도 뭐 아무리 올라간다 그래도 1975선 정도 보고 있고요. 뭐 시장의 힘이 약하면 그것도 반등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주 잘해야 1975선 정도까지 한번 반등 나와주거나 아니면 시장이 이제 여의치 않으면은 그마저도 나오지 않고 1950선 전후에서 출렁거리는 흐름이 아마 이번 주는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뭐 겨우 시작한 단계라고 봐야죠. 이걸 가지고 뭐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해외 증시 추세와 이제 연동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원래 최악의 시나리오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실은 과거에는 한 번에 그냥 저점 고점을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몇백 포인트씩 말을 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잠깐 이제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현재 그 상황 자체가 어제 개파락의 연봉이 나와서 오늘은 어느 정도 좀 혼조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누차 강조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 증시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다우존스가 이제 21선을 이제 확실하게 이탈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1선을 견고하게 지지했었는데 이번에는 이탈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1선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도 연동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종합 주가지 차트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그 2008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를 잠깐 다시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 그 당시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이었었는데 그때가 이제 1,500에서 1,600 사이에서 이제 횡보해줄 이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1,000포인트 깨진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안 빠지니까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가을에 1,000이 문제가 아니라 900까지 깨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린다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 하락이 겨우 100포인트 빠지고 중기저점 나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본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그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을 보시면요. 코스피 200 선물 12월물 매매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들은 어제 날짜로 5,000계약 이상 순매수 해줬고요. 외국인들은 10,000계약 이상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6,000계약 정도 순매수인데요. 자, 이것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분명히 바로 이제 그 10월 5일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팽팽하게 대립이 됐었죠. 여기서 정말 그 기가 막힐 정도로 아주 그냥 딱 붙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 주체든 간에 뭐 확실하게 방향성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월요일에 살짝 좀 벌어졌다가 화요일에 좀 다시 모아진 듯 했지만 드디어 어제 날짜였죠. 어제 날짜를 확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의 그 매도 최고치나 개인과 외국인의 기간의 매수 최고치를 보면은 그동안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동안의 그 매수나 매도 최고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트렌드로 좀 굳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깐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렸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7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왜 7월 25일이냐면요. 7월 25일이 저점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어제까지입니다. 외국인들은 무려 10조 원 이상 순매수해줬고요. 프로그램은 약 11조입니다. 엄청나죠? 두 개 합치면은 21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종가 기준으로 190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계산해 보면요. 1포인트 올라가는데 1,126억 원이 들어갔고요. 10포인트 상승하는데 무려 1조 1,26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해외 증시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 근데 확실한 건 분명히 있다. 뭐가 확실하냐? 만약에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속도가 더딜 것이다. 다만 내려가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올라가는데 10포인트 올라가는데 무려 1조 원 이상 들었다는 거죠.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합쳐서.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도 그렇게 쉽게 그냥 속도가 빠를 수가 없다는 거죠. 대신 내려가면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간다고 봐야 되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연 외국인하고 프로그램하고 계속 이렇게 매수가 나오겠냐는 거죠. 일단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부정적으로 봤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의 매수는 곧 코스피의 상승이다. 이런 등식이 완전히 깨진 게 바로 2012년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지난 그 2011년 12월 중순부터 2012년 2월 말까지 약 2달 반이죠. 그 당시에도 외국인들이 무려 10조 원 이상 순매수해줬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봄부터 여름까지 300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은 2012년 7월 하순부터 바로 이제 10월 초순까지 최근까지죠. 역시 외국인들이 10조 원 이상 매수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무조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해외 증시하고 선물 동향이 지수를 결정한다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차트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이때도 10조 원이 매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2,400, 2,500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2,050이 고점이라고 계속 주장했었는데 역시 그때도 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었죠. 하지만 결국은 대폭락이 나왔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이 코스피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가 나오면 무조건 상승한다. 이게 사실 거의 등시처럼 성립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처음. 근데 그 당시 저는 깨질 거라고 봤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7월 말부터 바로 최근까지 무려 10조 원 이상 순매수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거의 보는데요. 아마도 이번에도 이제 10조 원 이상 순매수가 나오니까 또다시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해외 증시와 국내 수급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그거였는데요.
그게 쉽게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단기적으로는 195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홍조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수가 어제 1950포인트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주식 비중은 0%가 됐습니다. 다만 코덱스 인버스는 꾸준히 보유 의견 말씀하시면서 코덱스 인버스로는 꽤 수익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식 비중은요, 1950 미만에서는 직장인 전업 0입니다. 다만 코덱스 인버스는 그냥 현금으로 취급하자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코덱스 인버스 비중이 20%든 80%든 실전에서 제가 그 조언을 해드리는 그 고객들은 최소가 50이고 최대가 100까지 들어갔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현재 그래갖고 뭐 그냥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제 1950이 넘어와서 1975선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은 여전히 0, 저는 25% 정도 해주시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0% 하기가 좀 싫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전업 투자자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당일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일 매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당일 매매가 뭐냐? 하루 중에 매수와 매도를 완성하는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홀딩하는 게 아니에요. 뭐 초반에 잡든 중반에 잡든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응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오늘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해당되는 건데요. 지수가 하락 출발이 예상되잖아요. 그러면은 시가에 매수하는 게 가장 좋고요. 지수가 상승 출발할 경우에는 보합권에서만 매수하세요. 왜냐하면은 어설프게 따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보합에서 출발하면 역시 하락에서만 매수해 주시고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처럼 지수가 하락 출발 예상될 때는 시가에 매수했다가 반등 나올 때 던져버리라 이거고요. 상승이라든가 보합에 출발하면 그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종목이 되든 간에 뭐 손절은 무조건 5% 엄수해 주시기 바랄게요. 수익도 한 5% 정도만 노리세요. 너무 이렇게 욕심낼 때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뭐 1950 넘어봤자 직장인 0, 전업 25고요. 1950이 안 넘으면 직장인 전업 0이다. 다만 코덱스 인버스는 현금처럼 우리가 생각하자. 그 다음에 전업 투자자는 선별적으로 당일 매매를 하는데 당일 매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은 종목이 많아도 하나 정도 하거나 아니면 없거나 이게 정상입니다. 지금 같은 장세에서 뭐 작게는 3개, 많게는 5개 굉장히 좀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제가 주식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종목 수를 느리고 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죽을 때까지 맨날 지수가 올라가야 돈 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엄수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순모 전무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이벤트 데이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밤 글로벌 재료도 좋지 않아서 부담스러운 상태인데요.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추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우선은 지금 보니까 1933포인트로 지금 예상 지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이제 뭐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올 것이고, 시장이 오히려 좀 불안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세계 경기 둔화와 또 국내외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는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긴밤 동안에 우리 스페인 국가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 직전까지 떨어뜨리면서 유로존에 대한 위기 해결 가능성도 여전히 불확실하다라는 이런 부분에 뭐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 내일 있는 옵션 만기일과 또 기준 금리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 여러 이제 투자 주체들이 이제 좀 움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3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 그리고 글로벌 이제 세계 성장률을 낮추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또 부정적인 시그널을 내는데, 우리가 생각대로
저조한 실적을 기업들이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격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투자자들을 짓눌렀던 이런 옵션 만기일과 또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은 오히려 이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놓을 수가 있지 않느냐. 또 여기서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장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서 유동성 공급 대책에 대한 대안 투자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오히려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는 보는 것은 안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국에는 오늘 시황은 개파락 시에는 오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파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장에서는 시초가 기준으로 정강 후 중장을 이야기를 한번 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지금 장에서는 1948포인트에 대한 제가 기준선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8포인트에 대한 기준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는데 이쪽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매도에 대한 부분은 우려되지만 큰 시황에 대한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외국인 페어들은 거래소 기준으로는 매도도 아니고요. 매수도 아닌 거의 누적되어져 있는 매수를 유지한 채 단지 파생 쪽에서만 과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 외국인들이 투세적으로는 매도 쪽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맞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중국 관련 수혜주로 제가 1970포인트가 이탈이 됐을 때는 현금 30%를 확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건설, 기계, 철강, 화학업 같은 업종으로 중국 관련주들 쪽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진다면은 오히려 이번 장에서 좀 스팟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선 기준으로는 1930포인트는 쉽게 이 공략을 당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지지 구간 1930포인트 기준으로 건설, 기계, 철강, 화학 업종들을 관심 있게 한번 보자. 그리고 투매에는 동참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1930포인트는 지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조금 이제 그 지수 민감주보다는 좀 개별주 성향을 가진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오늘 이제 시초가 베팅 종목은 S넷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장도 많이 어렵고 초보 트레이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쪽 자리에서는 반등이 나온다면 3,400원 수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시장인 만큼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봤을 때 현재 자리에서는 비중 한 20% 이내에서만 또 여전히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한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우리 손절가를 잡자면은 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접근을 한번 해보겠고 지금 현재가 어제 종가 기준이 3,195원이었는데 이 기준 자체를 3,150원을 적정 매수 주가를 잡아드리면서 일단 시초가가 강하게 출발됐을 경우에는 비중을 나누어서 3,150원에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해서 좀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단기 목표가 3,400원, 손절가 3,000원을 보시고 접근을 한다면은 이번 초보 트레이더 분들도 쉽게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서 오늘 시초가 같은 종목 S넷이라는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S넷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CJ 대한통운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네, CJ 대한통운은 이제 국내 대표하는 그 종합 물류 기업으로 최근에 그 슬로베니아에 진출하면서 동유럽뿐만 아니고 전 유럽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점유율 동안 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최근 3분기 매출액도 7천억 원으로 전년 비해서 13%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9월 28일에 대우건설이 보유한 주식 한 100만 주가량이 블록딜로 시장에 나오면서 유동성이 늘어난 점과 더불어서 이제 CJGLS와의 그 합병을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합병을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이제 주주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실적도 좀 괜찮은 모습에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이 CJ 대한통운 앞으로 좀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수급적인 면도 좀 살펴보자면 9월 21일 이후에 이제 기관에서 상당히 강하게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금 최근에 매도세를 점차 줄이고 있기 때문에 매도세를 멈추고 이제 매수세에 같이 가담해 준다면 앞으로 강한 상승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차트를 보면서 좀 기술적으로도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 올해 5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그 하락 추세로서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5월 이후에 저가 62,000원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올해 초의 고가 부근이죠. 이 올해 초의 고가 부근인 이 구간을 최근 한 달가량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가량을 횡보하면서 앞선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한 상승도 가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경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된다면 지금 이 가격대뿐만 아니고 더욱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0월 10일 전일이죠. 전일 시장이 좀 지수가 많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 종목은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시장과는 무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좀 이 종목 적정 매수가를 잡아드리자면 전일 종가 부근인 108,500원, 108,500원에서 107,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115,000원까지 115,000원까지 단기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이 구간까지는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장대 양봉이 나왔던 고가 부분을 좀 지지 라인으로 잡고 이 구간 이탈 시에는 추가 하락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05,000원으로 잡고 계속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과 기술적으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CJ 대한통운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샘플러스 재갈공명 전문위원회 투자 전략 세미나가 오는 13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2012년 연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재갈공명의 전략이 공개되는데요. 투자해법 찾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데이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